위령공사정은 아주 문장이 간단하죠. 유가 나오는데 유는 바로 자로를 얘기하죠. 즉 자로는 용맹하고 행동력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다소 성급하고 적극적인 인물인 자로에게 단순한 용기나 재능보다도 덕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은근히 일깨워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공자는 이 인을 실천하는 인간적 완성이며, 그리고 예에 맞는 삶을 살며 자기 욕심을 절제하는 힘이며 타인을 감화시키는 인격적 능력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의미 개념으로 지덕을 설명했어요. 즉 덕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제 삶에서 체득한 상태를 뜻하며, 이러한 덕을 아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고 한탄한 장이 바로 의령공 사장입니다. 그래서 간단하니까 그냥 문장을 보죠. 공자는 유야 자로야 이런 얘기. 자로야 지덕자 선은, 이게 불완전 명사죠. 뭐 덕을 아는 자가 드물구나 이런 얘기죠. 너무 간단하니까 어떻게 해석이 좀 어수선할 것 같으니까 공자 집주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자왈 유는 바로 호자로지명, 자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자로야 이 얘기라, 이 주자집주에서는. 그 다음에 지덕자, 덕자를 알다. 이 덕자라는 자는 덕이다 이런 얘기. 덕이란 어둠이다. 즉 어둠은 뭐냐? 득어신, 마음으로부터 얻어서 그리고 부실, 잃지 않는다. 그것을, 덕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의학 설명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일설에서는, 다른 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설 위도지소득이야. 도를 체득하는 거, 도를 체득하는 것이라고 봐요. 즉 도를 체득은 뭐냐? 선능 극지봉예,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면, 선은 이 정부에 걸리죠. 돌아가고 그리고 진실로 덕을 아는 것은 드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수로를 드물다 이 얘기를 강조해서 앞에 내놓은 것 같은데, 원은 조동사가 앞에 와 있죠. 능서 드물다, 즉 극기봉예,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서 참으로 덕을 아는 것은 아주 드물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령공 5장은 공자의 정치 이상은 군주가 덕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면 백성이 자연스럽게 감화되어 억지 통치, 즉 억지로 형사법이나 이 법을 강제로 적용하지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통치를 하는 사람은, 즉 어떤 법으로 강요해서 통치를 하지 않고 덕으로 통치를 하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다. 즉 어떤 의도적인
법의 시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바로 순임금뿐이다. 이러면서 이 순임금의 효의 상징, 자기 수양의 완성자이며 인재등용을 아주 잘했다고. 그래서 국민은 자신의 덕에 의한 감화로 통치를 한 이런 성왕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순임금은 형벌보다는 덕과 보복무로 다스린 군주의 대표라고 공자는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왈 무의이치자. 무의, 어떤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다. 그러면서 국민을 다스린다. 간단하죠. 즉 무의라는 것은 여기서 억지로 자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억지로 통치를 위한 법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응? 즉 무의는 아무 일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군주의 덕이 완성이 되어서 억지 명령이나 형벌 없이도 질서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에서 요즘 우리가 영법에서 아주 잘 나오는데 부작위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작위, 아무 자기를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죠. 부작위. 이것은 이 무하고 아주 다른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행동해야 할 법적 의미가, 행동해야 할 법적 의미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즉, 의사가 응급 환자가 오면 빨리 치료를 해야죠. 그런데 치료를 하지 않지요. 의무가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때 바로 부작위에서 처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무의는 바로 이런 형사법 같은 이런 어떤 통치를 위한 법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어떤 자구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법을 적용하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의는 바로 억지로 통치를 위한 법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민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마도 순임금일 뿐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무의는 아무 일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군주의 덕이 완성이 되어서 억지명령, 형벌, 이런 것이 없이도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이런 상태로 국민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마도 순임금이었을 것이다. 야여는 감탄, 추정을 의미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자가 이상적인 성분으로 가장 높이 평가한 인물인 바로 순임금이 바로 이런 형벌이나 이런 형법적인 그런 어떤 통치를 위한 법의 적용도 없이도 자격의 덕으로만 통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순임금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자는 부하의제, 대저, 이렇게 말 바꿀 때 쓰는 얘기, 대저. 하의, 무엇을 했단 말이냐? 무엇을 한단 말이냐? 무엇을 순임금이 했겠는가? 그저 가만히 공기, 즉 자기 자신을 상가고 덕을 닦고 정남면 이의 정남면만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남면한다 이 얘기는
옛날에 한번 나왔죠. 남녀남다.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은 6편 옹야편에서 나와요. 옹야편에서 옹야편 1장에서 즉 옹이라는 사람, 즉 중궁이죠. 중궁은 가사 남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사 남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즉 남면은 북쪽에서 남쪽을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 즉 왕노릇한다 이런 얘기죠. 이 신하들은 임금을 위쪽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임금을 쳐다보고 임금은 남쪽을 쳐다보고 앉아있는다. 그러니까 임금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남면은 그냥 자기의 몸만 닫고 그냥 북쪽에 앉아서 뭐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인물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 인물의 덕의 교화에 의해서 국민들은 아무 형벌이나 어떤 법적 절차 없이 법적 집행을 안 해도 국민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남면 이 고대 중국에서는 한번 봤지만 임금이 남쪽으로 향해 앉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몸만 닫고 순임금이 자기 몸만 닫고 그리고 그냥 남쪽으로 가면서 임금 자리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법의 집행을 하지 않아도 나라가 다스려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작의 무의, 지금 나온 공작의 무의와 그 다음에 이제 노작의 무의가 대비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 공작의 무의는 바로 여기서 말한 대로 무의, 어떤 강제적인 법의 집행이 없이도 다스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의는, 공자가 말하는 무의는 바로 덕이 완성이 되면은 억지 통치가 필요 없다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군주가 자기 수양을 완성하고 자기 수양을 완성하고 얘가 사회에 정착되면 백성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따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무의라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인의적 강압, 이것이 줄어드는 정치, 덕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작의 무의 핵심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수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수기, 즉 자기 수양이 우선 앞서야 되죠. 그 다음에 수기에서 시작해서 정신, 즉 몸과 마음을 바르게 그렇게 되면은 바로 덕화가 되죠. 즉 덕이 백성에게 감흥이 돼요. 덕이 백성에게 감흥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무의 통치가 되는 것이죠. 어떤 억지 통치가 없이도 무의 이치, 억지 통치 없이도 질서가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입장에서는 바로 인간 사회는 예와 교육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도덕규범, 인간관계 질서를 매우 중시 여기고 문명 긍정적이죠. 이에 비해서 노자의 무의는 조금 다르죠. 노자의 무의는 대표적인 문구는 바로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의, 아무것도 하거나 하지 않거나가 어떤 아무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하는 일도 없고 하지 않는 일도 없다. 그러니까 노자의 무의는 바로 인간의 인의가 자연 질서를 파괴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출발해서 바로 간섭을 줄이고, 그 다음에 욕망을 줄이고, 법령을 줄이고, 지식 과실을 줄이고,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의 무의 핵심은 바로 자연의 근본 질서를 도우는 거죠. 이것이 반인의, 인간의 행위를 자연의 근본 질서에 인간의 행위를 배제해버리면, 이렇게 되면은 바로 소사과욕이 되죠. 즉 욕망이 감소된다 이런 얘기죠. 이래서 무의자이다. 자연스러운 질서에 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노자 입장에서는 분명과 욕망이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축소시키고 단순한 삶, 자연 회귀를 이상으로 보는 문명 비판적이죠. 이것이 바로 노자 사상입니다. 같은 무의지만 방향이, 공자는 덕이 완성되면 굳이 강압하지 않아도 되고, 즉 적극적으로 도덕 정치의 결과 덕지가 완성된 상태를 말하고, 노자는 억지로 다스리려 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의 부정의 철학이죠. 어떤 인의를 줄여 자유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정치 이상은 바로 군주가 덕으로 자신을 세우면 백성은 자연스럽게 감화되어 강압 정치가 필요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철학적 의미로 이 장은 육아정치 철학의 핵심인 덕치, 수기침, 의정이덕 이런 사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정치의 근본은 제도보다도 통치자의 인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의령공 6장은 이 장은 공자의 저세론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군자는 사회나 나라의 기풍을 혁신하고 선화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된다. 즉 공자는 말의 진실성, 또 말의 진실성과 행동의 성실성과 공격, 이것을 인간관계와 정치의 근본으로 봤어요. 요 두 가지를.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죠. 어디서나, 즉
만백, 오랑캐 국가에서조차도 통하는 인간 보편의 도리라는 점을 강조한 그러한 거장이죠.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장문행, 주술목이죠. 그 행, 여기서는 행이 행도를 의미하죠. 행하는 도리, 이걸 그 목적어니까 그냥 행하다 이런 그 수로가 아니죠. 자장은 행동의 도리를 물었어요. 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이 행동이 통합니까? 라고 물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은 단순히 뭐 가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뜻이 통한 시세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뜻이 통하게 됩니까? 라고 자장이 공자한테 물은 것이죠. 궁극적으로 행의 목적으로서 행도를 물은 것이죠. 공자한테 자장이 행도를 묻자 공자가 언충신하고 행독경하라. 언, 주술이죠. 주어. 말은 충신하고 행동은 독경하고 전부 주술. 그러니까 말은 충실하고 믿음이 있게 말은 충실하고 믿음이 있게 하라. 행동은 독경하라. 즉 두터울 독자죠. 그러니까 행동은 진짜 진지하고 공가집이 공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응? 이렇게 되면은 누가 이래야 되냐? 즉 군장의 말은 충실하고 믿음 있고 행실은 공손하고 돈하고 공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러니까 만맥이죠. 만은 남쪽 오랑캐를 얘기해요. 남만족이라고 그래요. 남쪽 오랑캐. 맥은 북쪽 오랑캐. 북쪽이죠. 남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 국가의 나라에서도 행의 통해진다 이런 얘기죠. 비록 남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 국가의 나라에서라도 도가 행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와 반대죠. 이제 언이 충신했는데 이번에 언이 불이 들어갔죠. 아니다. 행이 불이 들어갔죠. 행이다. 그러니까 말이 충신하지 않고 즉 말이 충성되거나 믿음직스럽지 않고 행동이 불독경 즉 도노하거나 공손하지 못하면은 비록 줄이 이 주는 중국 고대에서는 약 12,500호의 집을 주라고 그랬어요. 비는 옛날에 한번 나왔죠. 25호가량. 그러니까 이런 주날이 가까운 고을과 마을에서 자기 지역에서조차도 행오제 어찌 통하겠는가? 이때는 반음이죠.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말이 불충실하고 행동이 불독경하면은 자기 고향 마을에서도 이런 행도가 통하지 않는다. 통할 리가 있겠느냐? 즉, 이 주알이 향리인들 도가 통하지 않겠느냐? 즉, 가까운 곳에서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인정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즉, 서 있을 때와 제여, 수레에 있을 때.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견기삼어전. 즉, 이 삼은 엄숙할 삼이에요. 엄숙하게. 앞에 엄숙하게 기는 바로 충신과 독경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서 있을 때도 그 앞에 엄숙하게 성실과 충신과 독경이 보이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충신과 독경, 이것이 서 있을 때도 보인다는 눈앞에 보이도록 이렇게 엄숙히 올려놔라. 엄숙히 이렇게 있어라. 그러니까 바로 늘 충신과 독경을 눈앞에 두고 의식하라. 이런 얘기죠. 서 있을 때도 이러고, 그 다음에 제여. 이게 여는 바로 수레여인데,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장례식장이 있어서 장례식이 간단히 치러지면 옛날에는 상여라고 있었어요. 죽은 시체를 옮기는 그런 그 수레, 상여. 이때 수레예요. 그러니까 수레에 있을 때, 2500년이니까 서 있을 때와 수레에 있을 때, 즉 보이도록 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신과 독경이죠. 충신과 독경이, 형은 이게 바로 수레의 가로 멍에예요. 수레 앞에 있는 그 멍에, 여기에 멍에에 걸려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상여에 있을 때는 수레의 명예에 이 충신과 독경이 걸려있도록 이렇게 보이도록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레에 탔을 때도 수레의 멍에에 걸려있듯이 이렇게 충신과 독경이 걸려있는 것이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수레는 이동하는 것이니까 이동 중에서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후연, 무릇, 그런 연후에, 그런 연후에 연후에 도가 행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 속에 충신독경이 완전히 체화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차장은 자기 인생의 좌표로 삼으려고 썼다. 어디에다가? 제는 어지요. 이 시는 허리띠예요. 선비들이 차는 게 조금 허리에 굵은 띠죠. 허리띠예요. 쟤는 지어니까 허리띠에 차장이 바로 충신과 공경을 썼다.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허리띠에 이런 자기 좌우명을 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차장이 이걸 잊지 않으려고 자기 허리띠에 이렇게 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서 있을 때도 수레에 타 있을 때도 언제든지 충신과 공경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심지어 머리 좋은 차장까지도 이 말이 잊혀지지 않도록 자기의 허리띠에
써서 다닐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공작은 바로 말의 진실성, 중심, 말의 진실성, 중심과 행동의 성실성과 공정, 독경,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와 정치의 근본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거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어디서나 통하는 인간 보편의 도리인 것입니다. 위령공 실장은 유교 정치 철학의 중요 문제인 안사에서 즉 도가 행해지지는 않는 정치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이때 공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유형의 분자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두 유형, 즉 사화와 거별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처음에 이 사화는 바로 직선적이고 강직한 사람이죠. 위나라 대부로서 성은 사고, 성이 사고, 자어가 자인데, 이런 사화, 끝까지 절기를 지키는 적극적 신형이죠. 또 다른 사람인 거배복은 시대에 따라서 그 출처를 조절하는, 다시 말해서 도가 있으면 출사를 하고 도가 없으면 소문, 자신의 도를 보존하는 거배복의 일을 설명하는 장, 즉 자어는 아주 무지식하고 거배복은 약간 탄력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는 이런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한 그런 장입니다. 그것을 전제해서 본문을 보면 자화라, 직제, 사화, 직제는 간단하죠? 즉, 곧도다 이런 얘기. 정직하다, 참 굽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다. 누가? 사화다. 그러니까 참으로 곧도다 사화는 지금 위령편이니까 우리나라 영웅편이니까 거의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사화도 우리나라 되고 강직한 신하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참으로 강직하구나 사화라, 그렇게 장단이죠. 왜 강직하냐? 아무도 국가에 도가 있으면 화살같이 같으려 화살과 같다. 이런 나라가 도가 있어도 화살같이 곧게 행하고, 화살을 한 번 쏘면 앞으로 쭉 나가죠. 곧게 나가죠. 그러니까 나라에 도가 있어도 화살같이 곧게 나가고, 나라에 도가 없어도 역시 화살같이 곧게 나간다. 이 얘기는 바로 나라가 어지러워도 권세에 죽이지 않고 여전히 강직하다, 이런. 그러니까 사화는 어떤 상황에도 원칙을 굽히지 않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공자는 이 사화의 절기를 높이 평가를 했죠. 그러나 보고 보면은 너무 강직하기 때문에 탄력성이나 유연성이 좀 모자라죠. 그래서 이거 유연성과
함으로써 바로 검역업을 또 예를 들죠. 즉, 군자다구나. 군자다구나. 누가 검역업? 검역업도 역시 우리나라 되죠. 이미 헌문 26장에서 나왔어요. 우리나라 현인으로 공자가 매우 존경했던 분이 검역업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도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라가 정치가 옳게 되면은 즉 나가서 공사를 하고 즉 벼슬을 하고 나라가 옳게 돌아가면은 나가서 벼슬을 하고 아무도 나라가 옳게 돌아가지 않으면은 가건. 여기서 이 권자가 채권자일 때 내권 할 때 채권이죠. 그런데 수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단절하다, 끊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절하다, 끊다. 그러니까 이 혼란한 정치 세계와 단절하다, 단절하고 해야지 그 도를 해 가슴속에 품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과 도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두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도가 행해지냐 행해지지 않냐에 따라서 그 진태를 조절할 줄 아는 그런 군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서 또 사원은 아주 성질을 가지고 있고 검역은 지기 즉 기는 바로 힘세 진도 조짐을 한다. 그 힘세 그 중요 환경을 안다 이런 얘기. 즉 검역은 시대의 위험을 알고 함부로 나아가지 않는 지혜를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